안녕하십니까 학생 여러분. 짙은 돋은 시험때는 다가오죠. 자, 시험 준비를 해봅시다. 시험 준비는 시험 준비를 하려면 시험 범위를 알아야죠. 시험 범위는 1학년 2학기 첫 번째 시험의 시험 범위는 7단은 힘, 8단은 운동입니다. 그래서 7, 8단을 합쳐서 힘과 운동 단원이 시험 범위에 들어갑니다. 힘과 운동 단원은 별개의 단원이 아니고요. 같은 단원입니다. 편의상 7단원, 8단원으로 분리를 해놔서 뿐입니다. 같은 단원이라도 아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우리 교과서 페이지를 치면 우리 교과서는 235쪽부터 시작합니다. 힘과 운동. 그래서 거기 첫 번째 읽어보시면 힘과 운동 이렇게 나오는데, 힘과 운동의 첫 번째 쭉 읽어보면 야구장에 등장한 잠자리채 236쪽, 237쪽 이렇게 나왔습니다. 236쪽, 237쪽을 쭉 읽어보시면 그 페이지에 사고 싶어하는 바는 이 두 가지입니다. 힘이 무엇이냐 하는 건데요. 대부분 아이들 보고 힘이 뭐냐 하고 물으면 이쪽을 대답해요. 이 파워를 힘이라고 해요. 이 힘은 과학에서는 파워, 그러면 이거는 일률의 개념입니다. 일의 빠르게 개념이에요. 근데 이걸 사회현상에서는 파워, 그러면 이 권력이라고 해석하는 게 맞습니다. 파워나 권력이나 일률이나 본질적으로 같습니다. 권력이 있으면 일을 빨리 진행할 수 있죠. 그래서 보통 파워, 그러면 권력 또는 일률 개념으로 씁니다. 과학에서는 파워가 아니고 힘은 포스라는 개념입니다. 모양을 변화시키는 것 또는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천을 힘이라고 합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양이 변화되면 힘이 있다라고 그러고요. 운동 상태가 변화하면 역시 힘이 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자, 이제 한 개씩 해보십시오. 교과서를 치면 한 페이지 넘기시면 우리 교과서에는 제일 먼저 무엇이 나오냐 그러면 우리 교과서 238쪽입니다. 마찰력은 운동의 방해꾼, 그래놓고 물음표를 달아놨습니다. 그 얘기는 마찰력이 있어야 운동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반어법이죠. 마찰력은 운동을 방해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개념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여기 우리 교과서에 나오는 마찰력은 미끄러운 마찰력입니다. 면과 면 사이에 작용하는 미끄러운 마찰력. 그래서 미끄러지는 것을 방지하는 힘입니다. 운동을 방해하는 성질이 있다. 우리 교과서에 꼭 이렇게 놨으니까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정확하게 적은 이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운동을 가능한 겁니다. 접촉면이 거친 것이 마찰력이 크다라고 그럽니다. 이것들은 운동화 생각하시면 됩니다. 운동화 오래 신으면 매끈매끈해지죠. 그 매끈매끈한 녀석들을 신고 눈길이라든가 빙판길을 가면 아주 잘 미끄러집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반대로 생각하면 되죠. 마찰력은 반대. 매끈매끈한 것은 좀 거칠거칠한 게 마찰이 크다 그럽니다. 조금 거칠거칠한 게 여러분도 운동하기 좀 편하고 더 쉽습니다. 매끈매끈하면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마찰력은 우리 교과서에는 설명하지 않았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해준 게 있죠. 정지 마찰력이 있고 운동 마찰력이 있습니다. 정지 마찰력이 더 큽니다. 운동 마찰력보다 조금 더 큽니다. 그리고 마찰력은 항상 기억하셔야 될 거, 외력보다 클 수가 없습니다. 마찰력이 더 커가지고 외력보다 크면 힘을 주지 않아도 반대쪽으로 움직인다는 그런 모순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찰력은 항상 외력보다는 작습니다. 마찰력 그러면 너무 어려우니까요. 우리 교과서에는 야구 선수가 공 던지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38쪽 같은 데 보면 야구 선수가 공을 던지는데 거기에 보면 그냥 공만 던지고 나와 있지 마찰력이 좀 힘들죠. 그래서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요. 시구하는 모습입니다. 여자애가 이제 처음 연예인이 나오셔가지고 시구 공을 턱 던지는데, 저 연예인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하얀 저 가루가 송진입니다. 로진가루, 송진가루라고 하죠. 송진가루를 손에다가 묻히면서 장난하는 모습인데요. 저기 하는 이유는 야구공은 그냥 처음 공장에서 가지고 오면 매끈매끈해요. 그래서 잘 빠집니다. 잘 빠지면 못 던진다라는 개념보다는 잘 빠지니까 공이 정확하게 가지는 않아요. 그래서 타자라든가 뒤에는 심판이라든가 선수 이런 사람들이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말라고 로진을 바르는 거죠. 그래서 마찰은 미끄러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렇게 로진을 묻힙니다. 마찰이 좀 커야 된다는 얘기죠. 마찰이 큰 게 다 좋다는 건 또 아닙니다. 우리 교과서 같은 그림도 있어요. 봅슬레이라든가 커링 같은 경기가 있어요. 교과서 239쪽에 있는데요.
봅슬레이 같은 것들은 속도를 겨루기 때문에 마찰이 작아야 됩니다. 그리고 컬링은 마찰이 큰 쪽, 작은 쪽을 가지고 방향을 조절하죠. 그래서 큰 쪽과 작은 쪽이 있는데, 컬링 그러면 이 돌멩이가 이게 컬링이에요. 돌멩이는 아주 단단한 화강암 재질로 만듭니다. 단단한 돌멩이입니다. 한쪽 솔은 마찰이 크고 한쪽 솔은 마찰이 작습니다. 오른판에 비비면 마찰이 큰 쪽은 여기 바닥면이 거칠거칠해지고요. 매끈매끈한 쪽을 비비면 바닥면이 아주 매끈매끈해져요. 거칠거칠한 쪽은 아무리 봐도 마찰이 있으니까 좀 덜 나가겠죠. 그래서 적은 쪽으로 이렇게 휘어갈 수 있습니다. 누가 휘어갑니까? 저 돌이 휘어가죠. 이 컬링 스톤. 그래서 조절하는 경우입니다. 이것도 마찰력과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는 마찰력을 하면서 무슨 공무, 운동선수들이 좋아하는 운동선수들 중에서 축구선수들은 마찰력이 아주 커야 됩니다. 잔디밭이 물 묻으면 아주 미끈미끈해요. 그래서 커야 됩니다. 커서 운동화 및 축구하라 그러죠. 그 밑에 뭐가 있냐면 쇠징이 박혀 있어요. 그리고 농구라든가 배드민턴 같은 것들은 쇠징을 박을 수는 없어요. 실내 경기에. 마찰력은 좀 커야 되기 때문에 밑바닥에 뭘 두냐 그러면 생고무 재질을 둡니다. 생고무 재질이 아주 마찰이 큽니다. 생고무 재질이 마찰이 크다는 것은 집에 가시면 고무장갑 한 개씩 있을 거예요. 그 고무장갑이 생고무 재질입니다. 고무장갑에 마찰이 작으면 설거지하다가 그릇을 아주 많이 깨트리겠죠. 근데 보통 잘 깨트리지 않는 이유는 마찰이 커서 손에서 빠져나가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찰은 여기까지 하고요. 마찰을 이용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몇 가지 많아요. 뭐가 있냐면 브레이크도 마찰이고요. 아빠, 엄마 자동차 또는 오빠들이 타고 다니는 자전거, 이것도 브레이크 마찰력입니다. 그리고 작업 현장에서 쓰고 있는 고무 장갑이라 그러나요? 장갑 중에 보면 고무를 댄 장갑이 있어요. 빨간 고무를 댄 장갑이 있는데 그런 것들도 마찰이 커서 미끄러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쓰는 겁니다. 그다음 무슨 성냥 같은 것도 마찰이 크고, 요즘 성냥은 잘 안 쓰니까 잘 모르겠죠. 하지만 성냥을 써본 어른들이면 아실 거예요. 성냥은 마찰이 클 때 불이 잘 일어납니다. 마찰이 큰 게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한 페이지 더 넘겨보시면 우리 교과서 순서대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 242쪽입니다. 되돌아가려는 탄성력과 뜨게 하려는 무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탄성력부터 보시면 됩니다. 우리가 처음에 했을 때 기억하실 겁니다. 뭘 기억하냐 그랬더니 학생들이 힘이 작용하면 두 개를 반응을 했죠. 첫 번째는 물체의 모양, 두 번째는 물체의 운동 상태가 바뀐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탄성력은 물체 모양과 관계가 있습니다. 다시 읽어볼까요? 변형된 물체가 변형됐다는 얘기는 처음과 모양이 달라졌을 때 이런 얘기죠. 되돌아가려는 성질이 있어요. 그럴 때 탄성이라고 합니다. 그런 물질을 탄성체라고 합니다. 너무 어려우면 그냥 우리 주변에 쉽게 생각하면 됩니다. 고무줄입니다. 여러분들이 여학생들이니까 머리 끈 묶는 고무줄, 또 머리띠, 이게 전부 탄성체입니다. 그리고 볼펜을 쓰고 있는데 볼펜 앞에 들어있는 용수철, 탄성체입니다. 놀이동산에 가시면 통통 튀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도 탄성체고요. 다음 또 뭐가 있냐면 여러분들이 점심시간에 스포츠 선생님에게 빌려 하시는 배드민턴 채, 그것도 탄성체입니다. 테니스공, 그것도 탄성체입니다. 야구공, 탄성체입니다. 축구공, 탄성체입니다. 선생님 왜 다 탄성체입니까? 라고 묻는데 만약에 축구공이 탄성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발로 걷어차더니 발에 붙는다는 얘기죠. 그럼 공이 날아가지 않고 그냥 발에 붙어있으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야구공 단단해 보이지만 탄성체입니다. 방맹이로 뚝 때렸을 때 탄성력을 봐서 튕겨가야 됩니다. 탄성이 아니고 그냥 쇠몽둥이였다. 죄송합니다. 쇠몽둥이 아니고 쇠구슬이었다. 그럼 딱 하고 야구 방맹이가 부러지죠. 아니면 진흙덩어리였다. 그럼 턱 달라붙어 버린다는 얘기죠. 그렇지 않고 튕겨간다는 얘기는 전부 탄성체라는 이야기입니다. 탄성체는 고무줄, 용수철, 머리띠, 머리끈 많습니다. 그리고 이거 속된 말로 이거 무슨 없는 뭐라고 할 때도 있죠. 이것도 전부 탄성체입니다. 바지에도 하나씩 들어갔고, 여러분 책복에도 한 개씩 다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탄성체입니다. 그리고 탄성력은 요거는 꼭 비례하시기 바랍니다. 늘어난 길이에 비례합니다. 늘어난 길이라는 얘기는 많이 늘어나면 탄성력은 큰 겁니다.
작게 늘어나면 탄성력은 작은 겁니다. 이게 가끔 시험에 나오죠. 1g을 10kg을 달았더니 5cm 늘어났다. 10kg을 달았더니 5cm가 늘어났다. 그럼 20kg은 더 얼마 됩니까? 10kg 때 5니까 20kg은 거기에 2배니까 5cm가 아니고 10cm가 되는 거죠. 그 원리를 이용한 것이 용수철 저울입니다. 용수철 저울은 전자저울 또는 디지털 저울이든 또는 눈금이 나오든 아날로그 저울이든 모두 똑같습니다. 그 밑에 뭐가 들었다고요? 용수철이 들어있습니다. 탄성력은 어디에도 많이 쓰냐 그러면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다 보니까 이런 게 있죠. 오빠들이나 또는 아빠들이 헬스장 가시면 한 개씩 근육 운동한다고 이렇게 쓰고 있는 이런 것들 탄성력을 이용한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탄성력입니다. 헬스장 보여주는 건데요. 고무줄을 이용하여 운동기구 집에도 하나 더 있을 겁니다. 이거는 아주 편하고 좋아요. 그냥 서가지고 그냥 이렇게 운동을 하는 거죠. 텔레비전도 좀 봐가면서 운동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힘 크게 들이지 않고 운동할 수 있습니다. 엄마들이나 여러분들이 좋아합니다. 탄성력. 탄성력 다음에 우리 교과서에 나와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럼 244쪽 나와 있죠. 부력. 그렇죠. 부력. 부력은 순 우리말로 하면 그냥 뜨는 힘입니다. 말 그대로 하면 뜨는 힘입니다. 어디에서 뜹니까? 액체 속에서 뜨는 힘입니다. 또 이제 본질적으로 왜 뜨냐? 그러면 액체보다가 가볍기 때문에 뜨죠. 아주 쉽죠. 뜨는 힘이 왜 뜹니까? 가볍기 때문에 뜨죠. 모양과는 관계가 있느냐? 모양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럼 뭐가 관계 있습니까? 그 물체의 부피와 관계가 있죠. 부피가 크느냐 작으냐. 크면 부력이 크다라고 그러고요. 작으면 부력이 작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거는 아주 옛날에 가끔 여러분들 우스갯소리를 하죠. 벌거벗고 뛴 사람. 아르키미데스가 찾아낸 거죠. 부력의 원리. 액체 속에 들어가면 물체는 가벼워진다. 이게 부력의 원리입니다. 뭐에 관계 있느냐? 부피와 관계에 있다. 크기와 모양과는 관계가 없다. 했던 게 아르키미데스의 부력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발견하고 기뻐가지고 목욕탕에서 아르키미데스가 뛰어갔다. 그래서 흠떡 벗고 뛰었다. 그래서 뛰면서 발견했다, 찾았다라는 개념의 유레카 그렇게 나옵니다. 부력의 원리는 액체 속에 들어간 물체는 모두 다 가벼워집니다. 얼만큼 가벼워집니까? 부피만큼 가벼워집니다. 그럼 질량을 내야 되기 때문에 부피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럼 뭐가 필요합니까? 액체의 밀도가 필요합니다. 액체의 그 부피만큼 가벼워지니까 밀도가 큰 곳에 들어가면 부력이 커집니다. 여기 사람들이 또 있는데 여기 사해입니다. 사람들이 들어와서 가만히 있거든요. 둥둥 뜨고 있죠. 여기서는 절대로 속담에서 빠져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탈수증 때문에 좀 죄송합니다. 표현이 너무 야한지 모르겠네요. 건어물 같이 이렇게 소금에 절여지죠. 그래서 1시간 이상 들어가 있으면 안 돼요. 죽기로 마찬가지입니다. 어쨌든 둥둥 뜹니다. 여기는 그래도 소금이 좀 덜 짠 데라서 사람이 들어가서 살 수가 있고요. 요거는 갈릴리 호수 쪽에서 민물이 들어오는 조금 덜 짠 데예요. 아주 짠 지역에 가시면 여기 보면 벽에 붙어있는 게 뭐냐 하면 전부 소금이죠. 이렇게 짠 데 들어가면 건강에 아주 해롭습니다. 피부도 녹아가 빨려옵니다. 하지만 가장 확실한 것은 부력은 크게 받습니다. 뜨는 힘은 아주 크게 받으니까 부력, 그러면 액체의 밀도와 부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부력이 있으면 힘이 사람 같으면 몸무게가 적게 나갑니다. 여러분도 한번 하셔도 돼요. 여러분 같으면 목욕탕은 좀 좁으니까 큰 수영장 같은 데 들어가셔가지고 체중계 같은 거 올라서시면 사람의 밀도는 거의 물의 밀도와 같다고 보면 수영장에서는 사람들은 뭘 안 받습니까? 체중을 안 받습니다. 그래서 하란머리들이 수영장 가시면 운동을 많이 하세요. 이유가 그거예요. 관절에 힘이 받지 않고 무리를 주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게 부력의 원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관절에 힘을 받지 않고 운동할 수 있는 것, 수영이지. 물에 들어가면 가벼워집니다. 배들도 물에 들어가면 가벼워집니다. 배들도 물에 들어가면 가벼워진다. 우리 교과서 244쪽에 보시면 있습니다. 앞에 있는 녀석은 빨간색 부분을 홀수라고 합니다. 그 부분이 물에 잠기면 부력을 받습니다. 그 부분이 물에 나와 있으면 부력을 덜 받죠.
근데 가장 구력을 드라마틱하게 받는 게 드라마틱하게 받는다는 건 조금 너무 이상한가요? 극적으로 받는 것들은 이런 잠수함입니다. 잠수함이 지금 물 바깥으로 갑자기 튀어나오는 것들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 앞쪽 부분이 구력이 굉장히 크니까 갑자기 물 위로 툭 튀어오르는 겁니다. 만약 여기 있는 공기를 빼내면 잠수함은 다시 물속으로 가라앉습니다. 부력에 올립니다. 부력을 조절해서 잠수함은 물속에 들어갈 수도 있고요,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잠수함이 부력을 작게 하면 물에 가라앉습니다. 크게 한다는 거 어떻게 합니까? 잠수함 안에 있는 물을 빼내면 되죠. 펌프를 이용해서. 빼내면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몇 가지를 했습니까? 힘, 그래서 여러분들은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 마찰력 했고요. 두 번째, 탄성력 했고요. 세 번째, 무슨 힘을 했습니다. 부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힘, 중력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또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냥 모르겠으면 그냥 무게 그러시면 됩니다. 같은 얘기입니다. 제가 방금 했던 거 다 같은 겁니다. 다시 볼까요? 중력이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 중력입니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가 무게입니다. 무게 그러시면 됩니다. 여러분 몸무게 다 압니다. 저 뒤에 있는 학생은 45kg이라고요. 네. 그러면 지구가 그 사람을 45kg 중력이니까 중부체죠. 45kg 중 그 힘으로 당기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평시 때 걸어 다닐 때 중력을 잘 느끼지는 못합니다. 우스갯소리로 소리로 다이빙 한번 해보시면 됩니다. 10m 높이 올라가셔가지고 수영장 가셔가지고 쿵 해보면 아주 중력을 아주 극적으로 느낄 수 있어요. 무섭기도 하지만 쿵 하면서 물 튀는 모습이 아주 좋아요. 그 중력입니다. 만일에 거기에 중력이 없다면 뭐 닥터리라든가 종이를 갖다 놓으면 어떡합니까? 쿵 소리는 절대로 안 나죠. 그냥 나포를 하면서 내려오는 거죠. 중력, 무게, 그냥 몸무게 보시면 됩니다. 중력은 이 작용하는 곳에 따라서 약간씩 다릅니다. 크기가. 지구하고 달, 태양, 우리 교과서 설명해 보면 쭉 나와 있는데요. 이게 어디냐면 248쪽에 보면 이렇게 설명을 해놨어요. 중력은 작용하는 곳에 따라서 그 크기 값이 다릅니다. 같은 지구 내에서도 어디에 따르냐, 즉 운동 상태에 따라서 중력의 크기가 다릅니다. 혹시 수업 중에 학생 여러분들에게 그랬죠. 엘리베이터를 가지고 실험을 해봐라. 엘리베이터 1층에서 저울을 갖다 놓고 그 위에 여러분들이 올라앉으세요. 그리고 18층 계단을 누르시고요. 가만히 있으면 그 눈금이 변할 겁니다. 처음에는 몸무게가 약간 늘어났다가 제자리로 돌아왔다가 몸무게가 주는 그 모습을 보일 겁니다. 해보셨나요? 아직 안 해봤다고요?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가능하면 사람이 없는 시간이 좋으니까 사람이 없는 밤 늦은 시간이나 새벽 시간, 아침 일찍 하시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중력은 측정하는 방법에, 장소에 따라서 또는 운동 상태에 따라서 그 값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중력이란 말과 제가 이제 보여주기 전에 조금 바꿨는데요. 중력이란 말과 같은 말이지만 약간 다르게 쓰는 말이 질량이란 말이 있죠. 이거는 가끔 시험에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시간 있을 때 한번 평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무게, 질량 이렇게 보죠. 중력은 무게입니다. 질량이 아니에요. 중력의 크기, 물체에 작용하는 힘, 무게, 중력입니다. 물질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값 이렇게 봅니다. 이건 사람이 인위적으로 정한 겁니다. 질량은.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무게입니다.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서 똑같습니다. 질량은. 이유가 있죠. 이쪽은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측정합니다. 무게는. 용수철 저울을 가지고 측정하고요. 전자저울은 용수철 저울에 눌리는 그 압력을 전기신호로 바꿔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같습니다. 이쪽은 뭘로 측정합니까? 반드시 추가 필요합니다. 추. 그 추의 질량이 달라지지 않는다면 똑같습니다. 이 추를 가지고 측정하다 보니까 어디 가든 똑같습니다. 지구에 있는 추를 가져가서 달에 가도 그 추는 같은 추고요. 뭐 별에 다른 어떤 행성에 가더라도 그 추는 같은 추입니다. 그러니까 같다는 얘기입니다. 킬로그램 수고요. 추가 달라질 수도 있겠죠. 추가 달라집니다 라고 그러면 무 값이 됩니다.
지금은 잘 안 쓰는데요. 옛날에는 조금 많이 썼었어요. 돼지고기 1kg 주세요. 근데 요즘엔 돼지고기를 사러 가면 몇 그램 주세요, 몇 그램 주세요. 이런 분도 계시지만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죠. 근데 한 근 주세요, 두 근 주세요 그랬을 때 옛날에는 우리 조상님네들은 그램짜리 추가 없고요. 한 근짜리 추가했었다는 얘기죠. 또는 두 근짜리 추가했었고요. 그 얘기입니다. 영국이나 미국에 가서는 한 근 없습니다. 1파운드 주세요, 2파운드 주세요. 뭐 이렇게 추가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현재 우리는 잘 안 쓰고 이쪽으로 쓰죠. 전자적으로 편리합니다. 약국 같은 데 가면 이거 할아버지들이 가끔 씁니다. 아직도. 이 실험실에 있는 윗접시적으로 전부 질량을 측정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하시는 거. 자, 중력 한번 더 볼까요? 이 중력은 보여주는 그림은 중력의 운동 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해준 건데요. 이건 우주선이 아니고요. 비행기 아닙니다. 비행기를 높이 한 9,000m쯤 올라가신 다음에 높은 하늘 올라가서요. 비행기 엔진을 꺼버리면 비행기는 중력 때문에 떨어집니다. 떨어질 때 이 비행기 안쪽에 무슨 현상이 생깁니까? 중력이 없는 일시적인 무중력 상태가 됩니다. 무중력 상태에서 우주인들이 지금 훈련하는 모습이에요. 둥둥 떠다니면서 훈련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주인들이 돼가지고요. 우리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시고. 무중력 상태가 되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이건 우리 교과서에도 그림이 하나 있더라고요. 교과서 그림이 어디 있느냐 좀 찾아보기 위해서 제가 또 책을 많이 읽어보진 않았지만 교과서 265쪽에 가시면 우리나라 최초의 우주인 여기 이분이 이소연 씨예요. 여기 가운데 있거든요. 이소연 씨인데 265쪽에 가시면 이소연 씨가 지금 뭘 하고 있습니까? 용수철에다가 추를 달아가지고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그랬더니 추가 용수철적으로 전혀 늘어나지 않고 있죠. 그 얘기는 이소연 씨가 계신 그 우주 공간은 현재 중력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중력은 느끼기도 하고 못 느끼기도 하니까 이게 참 놀이기구에 아주 좋아요. 만약에 지구에 중력이 없다 그러면 놀이기구는 문 닫아야죠. 놀이동산은 폐점을 해야 돼요. 자유낙하하는 기구입니다. 자유로 들어가는 기구죠. 떨어질 때 중력을 적게 느낍니다. 그래서 가슴이 철렁하다든가 스릴이 넘친다. 여러분들이 아주 끓일 때 뭘 그냥 쾌감을 느끼죠. 그러면서 소리도 꽥꽥 지르고요. 중력 효과. 만약에 중력이 없다면 그런 일은 전혀 안 생기니까 돈 내고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중력 하나 나와 있는데 우리 교과서에는 한 개 더 있습니다. 우리 교과서에는 뭐가 하나 더 있습니까? 그러면 앞으로 쭉 넘어가시면요. 전기력 하는 게 있습니다. 전기력 한번 찾아보실래요? 전기력이 하나 있습니다. 제가 이 전기력은 좀 뺐어요. 전기력은 좀 뺀 이유가 전기력은 뒤에 가면 전기 단원이 따로 나옵니다. 뒷페이지에. 그래서 그때 한 번 더 해주기로 하고요. 그래서 이번 시험에서는 전기력은 크게 신경 쓰지 마세요. 전기력은 앞에 있는 거와 차이가 있다 그랬죠. 차이가 있다는 얘기는 마찰력이라든가 탄성력, 부력, 중력은 힘이 한쪽 방향만 있습니다. 당기는 당기는 거, 밀면 미는 쪽만 있습니다. 근데 자기력이라든가 전기력은 힘이 두 방향이 있습니다. 같으면 밀고 다르면 당기고 그래서 밀고 당기는 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자세한 건 우리 그 다음 10단원, 11단원에 가시면 전기력, 자기력이 나오니까요. 그때 다시 공부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시험 범위 중간고사 볼 때 크게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그리고 잠시 우리 한번 펴시고요. 그럼 이제 우리는 어디까지 가면 됩니까? 이제 많이 가는데요. 학생들이 시켜봤다는 얘기는 연습 문제를 풀겠죠. 교과서 266쪽부터 69쪽까지 문제를 풀어와라. 그랬더니 잘 풀었어요. 여기서 제가 잘 풀었다는 얘기는 참 글자 잘 썼어요. 뒤에 정답 보고 잘 베꼈어요. 근데 제발 좀 푸세요. 이거 보시는 학생 여러분 제발 좀 푸세요. 제가요 연습 문제를 푸는 게 글씨 쓰기 고생시키는 것도 아니고요. 정답형 뒤에 제 388쪽인가 정답이 있습니다. 그거 베낄 연습시키는 거 아닙니다. 제발 좀 푸세요. 풀란 얘기가 그림을 그리세요 그랬더니 예, 그림을 아주 잘 그렸어요. 맞아, 완성을 하셔야죠. 뭔 말인지 아시죠? 한 반에
2명, 3명만 도장을 찍어줬습니다. 제발 좀 푸세요. 제발 푸시는 이야기가 기말고사 때 후회하지, 아닙니다. 중간고사 때 후회하지 마시고요. 제발 좀 푸세요. 풀라는 얘기 그랬더니 줌만 쪼끔 일어났습니다. 누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힘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제가 그러잖아요. 꼭 화살표를 빼먹어요. 그 말이 뭐냐는 얘기입니까? 힘에는 3가지 요소가 있다. 아시죠? 짝대기를 좀 쓰겠습니다. 힘에는 3요소가 있다. 그랬더니 학생들이 그런데요. 합성을 할 때는 반드시 작용점, 방향, 크기가 다 나타나야 됩니다. 근데 학생들 보면 뭐가 이 방향은 꼭 빼먹어요. 그럼 뭐 어쩌자는 얘기입니까? 힘에는 방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방향성 없는 거는 뭐 우리 엄마 아빠들이 가끔 하는 말이 있죠. 무슨 뭐 찐빵을 샀는데 속 없다든가, 그렇죠. 계란을 샀는데 노른자가 없다든가, 얼마나 성질 나요. 참치를 샀는데 그 안에 앉아가지고 참치가 안 들고 꽁치가 들었다든가, 화납니다.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힘에는 크기도 중요하지만 크기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방향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방향은 화살표로 나타낸다고 했으니까 꼭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근데 왜 자꾸 제가 그럽니까? 만약에 힘의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다 그러면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이거 가지고 제가 2시간 넘게 이 짝대기 가지고 들기면서 했잖아요. 기억하세요? 크기만 있고 방향이 없으면 그냥 다 더하면 돼요. 아니 다 뺀다거나. 근데 제가 꼭 이 그림을 그리라고 그러죠. 그 이유는 뭐냐고, 이 방향 때문에 이 그림을 그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안 그리시면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뭐 결과는 신통치 않은, 그럼 여러분은 또 제 그러죠. 선생님 때문에 망했어요. 선생님 때문에 죽쳤어요. 제가 뭐 죽수라고 구설했습니까? 저는 조카를 가르쳐줍니다. 작용점, 크기, 방향 3개 반드시 나타나야 됩니다. 이런 것들도 여기 방향성이 없으면 이 화살표 떼버리면 들어갑니다. 이 문제 틀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진 마음 먹고 교과서 266쪽, 269쪽 문제 풀 때 반드시 그림 제대로 그리세요 했던 겁니다. 이 그림에서 똑같습니다. 같은 방향은 더하고 반대 방향 빼고요. 비스듬하게 작용하는 힘은 평행사변형 그립니다. 반드시 평행사변형 그리세요. 대충 그리는데요. 대충이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자들 그려. 이런 자들 그려. 이런 자들 그려. 시험 볼 때 자는 꺼내도 됩니다. 반드시 자 들고 그리시고 반드시 끝에 화살표 다셔야 됩니다. 중요합니다. 중요합니다. 제가 꼭 이런 거고 약상자 같은데 약장사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뒷페이지에 보시면 후회하실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기서 해줄 수 있는 게 그밖에 없습니다. 연습 문제 풀 때 확인을 더 해야죠. 반드시 꼭 평행사변형 그림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과서도 있고요. 제가 앞으로 올려주는 시험 문제도 있습니다. 원본도 있으니까 여러분은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풀어보셔도 됩니다. 자, 2번째 볼까요? 힘에는 평형이 있는데요. 평형이라는 얘기는 힘이 균형을 이루고 있다는 얘기죠. 평형, 합은 0입니다. 둘이 더하면 0입니다. 평형입니다. 평행은 아닙니다. 평행은 나란하다는 의미고요. 평형은 서로 반대로 해서 균형을 맞춘다. 평형입니다. 저울이 이렇게 수평을 맞추는 게 평형이죠. 나란하게 가는 건 평행이고요.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이니 같은 점에서 생각할 때 합이 0이라고 하고요. 그걸 평형을 이룬다는 겁니다. 모르겠으면 등속으로 움직이는 물체는 전부 평형을 이룹니다. 뭐라고요? 등속으로. 자, 해볼까요? 지금 장대 높이 뛰기를 하는 건데요. 이 장대 높이 뛰기에서 장대 높이 뛰기에서 평형을 이루어야 되는 건 무엇입니까? 그러면 이 장대를 가진 탄성력입니다. 장대가 가진 탄성력이고요. 이 사람이 뭘 이루어야 됩니까? 체중입니다. 스카이다이빙입니다. 스카이다이빙 그랬는데 이 스카이다이빙은 밑으로 이 사람들에게는 작용하는 힘은 중력이고요. 이 사람 중력이고요. 더 이상 빨라지지 않습니다. 위로 작용하는 힘은 마찰력입니다. 자, 이 힘은 열기구인데요. 열기구 많죠? 열기구는 이 안에 뜨거운 공기가 있고요. 뜨거운 공기가 부력을 받는 겁니다. 밑으로는 뭐가 있습니까? 중력이 있고요. 위로는 뭐가 있습니까? 부력과 중력이 평형을 이루는 겁니다. 낚시를 하는 모습인데요. 낚싯대가 이렇게 휘어져 있죠. 낚싯대 끝에는 물론
물고기가 크면 클수록 좋겠죠. 뭐 돌에 걸린다거나 풀에 걸리해서 휘면 참 안타까운데 물고기가 크게 대박 큰 물고기가 있으면 아주 기분 좋거든요. 이랬을 때 낚싯대가 아주 휘어져 있죠. 이렇게 휘어져 있으니까 낚싯대 탄성력과 이 물고기가 가지고 있는 무게, 중력이 비기고 있는 형태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 여러분들은 7단원 문제를 단원을 다 하셨습니다. 보기에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근데 이것을 현실의 문제에 맞게끔 하신다 그러면 이 앞에 나온 부분을 자료를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교과서하고 한 비교해서 꼼꼼하게 한 5번 정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연습 문제 푸시면 여러분들이 섭하지 않은 점수를 받으실 겁니다. 여기서 섭하지 않은 점수라 그러면서는 30점 받는 아이가 5번 봤다고 해서 오늘 갑자기 100점을 받겠습니까? 그런 일은 없지만 최소한 30점 받는 아이가 5번을 봤다는 얘기는 섭하지 않다. 그러면 최소한 90점 이상을 받는다. 그렇게 해석을 하면 좋고요. 볼 때 물론 자세가 있습니다. 건성건성으로 봅니다. 그러면 이제 아주 섭한 점수를 받게 되겠죠. 안타까운 일이고요. 조금 각성을 하셔야 됩니다. 다음 부분은 잠시 쉬었다가 하겠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